인베스팅닷컴 기준 거래량 상위 기업입니다. 미국 스트리밍 셋톱박스 시장에서 아마존 파이어 TV랑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있는 로쿠가 인베스팅닷컴 거래량 상위 기업으로 꼽혔습니다. 이 로쿠 굉장히 아직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떤 기업인가요? 로쿠라는 기업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금 넷플릭스 같은 디즈니 같은 애플 플러스 TV나 그다음에 다른 컴캐스트나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 온라인상 이 로쿠 셋톱박스 하나만 사면 다 볼 수가 있어요. 내가 만약에 넷플릭스를 보려면 넷플릭스에 수수료를 내고 넷플릭스만 보게 되는데 로쿠의 장점은 모든 OTT 그 서비스 회사들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로쿠의 그 기기나 로쿠의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은 마음대로 볼 수가 있고 그 볼 수 있는 것도 되게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작년부터 시장에서 곽강을 받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그런 한눈에 몰아보기 이런 기능 때문에 로쿠에 대한 관심이 훨씬 가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그러니까 로쿠의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. 네. 뭐냐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데요.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플레이어와 플랫폼으로 보시면 되는데 플레이어는 말 그대로 기기를 파는 겁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 TV와 그다음에 저희가 유명한 그 로코 스틱을 팔고 네. 그다음에 셋톱박스를 파는 거고요. 반면에 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소비자한테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라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는 이 구독자한테 돈을 일정료를 받잖아요. 그래서 이걸 갖다가 구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. 반면에 로쿠 같은 경우는 이 광고 저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광고를 시청하잖아요. 그러니까 로쿠 같은 경우는 로쿠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를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영상 전후에 나오는 광고를 봐야지만이 동영상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구독자와 이 OTT 업체들을 중간에서 소개하면서 수수료를 받는 되게 심플한 구조로서 그런 그 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TV 광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간 암울하잖아요. 그런 와중에도 이제 로쿠의 광고 실적 굉장히 괜찮았다고 하던데 매출 실적 어느 정도 됐던가요? 그 로쿠의 2분기 매출에서 보면 전년 동기 그 약 한 42% 늘어나가지고 3억 5,600만 달러. 그리고 주당 50센트의 손실을 기록할 것이란 애널리스트 시장 전망치와는 달리 35센트 손실을 봤죠. 아직은 로쿠가 주당 순이익을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. 그렇지만 그 순손실이 좁혀지면서 매출은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그 순이익으로 주당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는 전망이 있죠. 네,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로쿠와 견줄 만한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?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델이 같은 게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 로쿠가 OTT 업체들의 콘텐츠를 소개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네. 이제 콘텐츠 회사를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 네, 네. 그 제이 콘텐트리라고 있거든요. 근데 제이 콘텐트리가 그 좀 안 좋게도 2,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763억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1.8% 급감했고요. 그리고 영업이익은 손실을 기록했는데 마이너스 142억을 기록했거든요. 근데 제이 콘텐트리는 사업 부분이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영화하고 방송. 근데 방송에서는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. 91억을 냈고 방송은 우리가 다 아는 부부의 세계라든지 많은 흥행작이 있어서 좀 실적이 좋았는데 반면에 영화 부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람객 수가 약 87% 줄어들었고요. 결국에는 투자를 해서 영화관을 많이 늘려놨는데 손님들이 안 오다 보니까 영화 부분에서 많이 손실을 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3, 4분기가 이제 중요한데 최근에 코로나19가 재유행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떻게 영화 쪽에 실적을 좀 끼칠까라고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. 반면에 방송 같은 경우는 밸류 체인을 좀 재정비하고 있는데 이런 재정비하는 것이 속도가 얻는다고 하면은 방송 쪽에서는 2, 4분기 대비해서 좀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럼 로쿠의 리스크 요인으로 염두에 둘 만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로쿠의 주가가 작년 한 해 3배 이상 폭등을 했다고 그랬죠. 그 이야기는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고평가되어 있다는 것. 그다음에 그 로쿠의 그 경쟁자들이 이제 차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. 앞으로 애플이나 디즈니나 모두 로쿠가 아닌
자기네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컨텐츠를 셀링을 하게 된다면은 로쿠의 셋톱박스의 디맨드가 앞으로 불투명하게 되죠.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챌린지가 되고 올해 2월 달에 좀 안 좋은 사건이 발생됐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2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포츠 행사가 있거든요. 그 NFL 그 슈퍼볼이 있는데 이 슈퍼볼은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그 스포츠 행사이기 때문에 광고도 많이 붙거든요. 이거를 올해 주관한 데가 폭스거든요. 근데 폭스와 로쿠의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마지막 결국에는 이틀 전에 겨우 계약이 체결하면서 로쿠에서 이제 이 방영을 했거든요. 이렇게 OTT 업체들과 만약에 원활한 관계를 갖다가 맺지 못하게 되면은 그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비즈니스 존립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최근에 로쿠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도 그럼 우리도 그럼 컨텐츠를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. 이 컨텐츠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투자 비용들이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러한 게 하나의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로쿠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한 해 347% 상승으로 이슈였었잖아요. 근데 앞으로의 전망은 또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. 그러니까 로쿠의 그 많은 비즈니스, 많은 매출이 플랫폼 요소잖아요. 네. 플랫폼의 또 기반은 결국에는 광고인데 네, 글로벌 광고 컨설팅 업체인 AG와 그다음에 시장조사 기관인 이 마케터에 따르면은 커넥티브 TV를 통한 그 광고 시장이 올해는 70억 달러, 그리고 내년도는 100억 달러로 지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. 이렇기 때문에 이러면 결국에는 로쿠의 광고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. 이러한 양질의 컨텐츠를 공생관계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끌고 온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출도 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손실도 감소폭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금 약간 그 손실도 이익 쪽으로 돌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방송 보시면서 로쿠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 기업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세요.